배드민턴의 전설 이용대 선수도 불만이 없었다라는 이 얘기도 파장이 큽니다. 금메달을 딴 직후에 배드민턴 협회를 정면 비판한 안세영 선수의 발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 어제 사과글을 썼죠. 영광을 누려야 할 동료 선수들에게 죄송하다. 그런데 그 사과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협회와 안세영 선수 측의 2라운드 공방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런데요, 이기훈 대한체육회장, 이걸 반격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대한체육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세영 선수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근데 안세영 선수 본인하고는 아직 소통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말을 안 합니다. 선수촌에서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도 바로 접촉을 했고 우리 장재근 선수촌장도 예. 찾아갔고 그 얘기는 아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대한체육회장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안세영 선수의 저 불만의 표현이 서투르고 성급했다. 구장 차장님. 네. 그리고 더 붙여서 상황을 들으려고 안세영 선수 바로 접촉했지만 침묵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기훈 회장의 그 답변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대한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 아닙니까?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에 그 어린 선수가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이 부상까지 극복하면서 세계 최고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환호를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장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어린 선수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먼저 공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선수가 왜 그랬는지 그 선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체육회 운영이 어땠는지 또는 그 협회의 운영은 어땠는지 되돌아보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안세영 선수의 몇 마디 말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른으로서 질타하고 꾸짖고 해명하고 변명하고 도대체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라고 그런 의지라도 피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기용 회장의 오늘 인터뷰는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가 한 선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체육단체 이런 데서도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기용 회장이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내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정작 그 문제 제기를 한 안세영 선수를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체육계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렇게 문제 제기한 선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선수가 오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 여기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훈 회장의 저 발언, 그러니까 소속 선수를 서툴렀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근데 구체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근데 어쨌든 장재근 선수촌장이 찾아갔는데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게, 그럼 안세영 선수가 물론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럼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변호사를 통해서 안세영 선수도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뭐 언론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안세영 선수도 어떤 선수촌장한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방식보다 지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이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이 생활체육과 이 엘리트 체육이 합해진 이후에 대한체육회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예. 일부 선수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일부 선수가 저렇게 분노를 표할 만큼 이 체육계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오히려 성찰의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선수의 얘기를 해명하고 반박하는데 무게중심을 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재근 선수촌장, 장재근 선수 아시잖아요. 과거 육상 선수 출신인 장재근 선수촌장이 직접 갔는데 못 만났다는 새로운 얘기를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여러 쟁점, 진실공방, 논란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세영 선수한테 더 밀착 지원을 한 건 분명합니다. 파리에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연맹에서는 강남의 한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파리로 모셔와서 한 열흘 가까이를 치료를 하고 가시기까지도 한 상태입니다. 트레이너가 임용 기간이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올림픽을 갔다 와서 절차를 밟자. 그 트레이너가 지금 당장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법입니다. 각 연맹마다 스폰서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많은 그 국제적인 선수들을 기량을 있는 선수를 배출을 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가 가장 주목되는 발언이었어요. 그동안 뭐 트레이너 문제, 몸 상태, 몸 관리를 협회가 안세영 선수 제대로 못 해줬다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도 오히려 돈 문제, 스폰서 얘기를 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원래 배드민턴 협회가 약 30억 규모로 유니폼, 신발 등을 독점 후원받는 회사가 있는데 개별 용품 계약은 불가했다. 그런데 저 이기흥 대한체육협회 회장 얘기를 보니까 스폰서십,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건 불법이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기흥 회장이 뭐 얘기한 내용 중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용대 선수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파악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선수로 활동할 때 그때 우리 배드민턴 협회를 후원하는 V사에 용품을 무조건 다 쓰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예. 자기는 Y사의 용품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개별 계약을 추진하려다가 협회와 갈등을 빚었던 사실이 있고 이것이 빠른 은퇴, 국가대표팀 은퇴에 도화선이 됐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 본인이 원했던 Y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용품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예. 안세영 선수도 일각에서 보도되는 얘기로 따르면 지난해에 이미 다른 용품 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초에 안세영 선수가 다른 신발을 신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과 맞물리면서 어떤 거액의 스폰서십 계약이 이번 사태 발단의 일종의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무관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수들에게 그 용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협회는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 협회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용품 계약, 스폰서십 계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선수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경기력의 향상,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라켓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들은 사실 소속팀에서 받는 연봉보다는 어떤 스타가 된다고 하면 거액의 광고 수입, 용품 계약, 후원 이런 것들로 수입을 올려서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트레이닝 수준이라든가 메디컬 수준, 코치진, 팀 꾸리기 이런 것들의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돼서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 또 연속해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 실제로 중국의 린단 선수나 말레이시아 리총헤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용대 선수가 문제가 됐을 때 이미 연간 100만 달러의 수입을 후원 계약으로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이용대 선수는 0원이었어요. 아마 안세영 선수도 본인이 대표팀에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관리를 제공을 해줄 수가 없다면 후원 계약이라도 이렇게 맺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훈련 수준으로 또 이 지원 수준으로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안세영 선수에게도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홍 기자님, 그러니까 그 대한체육회장의 얘기를 좀 쭉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특히 배드민턴 선배인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용대 선수도 불평불만이 없었으니까 이거 안세영 선수도 문제 있는 거다 이런 표현 방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어른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뭐라고 했죠? 지금 안세영 선수의 요구가 손흥민, 김연아급이다. 이것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전체는 아니지만
같은 급 아니야? 같이 월드 클래스급 아니야? 이런 반응. 근데 요번에 또 대한체육회장은 여기서 또 이용대 선수 얘기를 꺼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선수들, 다른 분야든 같은 분야든 정면 돌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지금 왜 다른 운동화 신고 싶다고 하니까 더 예쁜 거 신고 싶다는 게 아니라 신발, 라켓 이것은 경기력과 경기 결과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니까 옷은 내가 이 전체 단체 스폰서십의 옷을 입더라도 이거는 좋은 용품을 나한테 맞는 용품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무려 임원이 축구협회보다 많다면 그 임원들한테 개개인 기부금 내라는 거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 다른 후원, 자금, 기금 이런 거 유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그러면 옷만 전체 스폰서로 똑같이 입더라도 어떤 운동화나 라켓은 정말 더 원하는 걸 해주겠다. 이런 거 노력해 줘야 하는 게 임원의 역할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저는 언제나 정면 돌파 아니면 정식의 답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도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의 대답은 정말 저는 같은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근데 예. 이용대 선수가 불만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용대 선수가요. 배드민턴 협회의 실수로 인해서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못 했습니다. 예. 이 배드민턴 반도핑 협회에서 이용대 선수의 주소지를 제대로 이 배드민턴 협회가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예. 그것 때문에 이용대 선수가 네덜란드까지 날아가서 그 항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못 했습니다. 근데 불만이 없다니요. 그게 불만이 없는 겁니까? 그 이제 뭐 후원 스폰서 계약 얘기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네 분이 비교적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체육회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셔서 제가 일부러라도 좀 급 협회 측과 대한체육회 얘기 좀 해보면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그만큼 과거 다른 협회만큼의 금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독점 후원을 받고 유니폼, 대표팀 후원 그 돈으로 협회를 꾸리는데 만약에 배드민턴의 간판인 안세영 선수가 다른 스포츠 업체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한다면 협회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혜 논란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이용대 선수도 불만이 없었다는 표현을 대한체육회장이 한 것도 이건 사례가 있는 전례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얘기까지 제가 덧붙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장이 인터뷰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여러 주장, 진실공방에서 이게 팩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대한체육회가 여기 보면 감사원 출신, 경찰 출신 이렇게 해서 조사위를 꾸린다고 했는데 꾸리고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뭔가 대한체육회장이 일정 부분의 진실공방에 규정짓는 모습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은 좀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단한 선입견을 일단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일단 이 정확한 조사 그리고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서 판단 내려서 결론 내려야 되는 게 바로 이기영 회장이 할 일입니다. 예. 이기영이 지금 할 일은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기영 회장이 할 일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벌써부터 뭐 이용대는 없지 않냐, 너는 왜 그러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미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분들도 다 대한체육회에서 구성하는 분들 아닌가요? 대한체육회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4천억 정도 이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각 협회 같은 경우도 대한체육회의 어떤 지원이나 여기에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대한체육회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체육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미 결과가 나와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육회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대한체육회 자체도 사실은 이번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문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조사도 필요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단 대상자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선입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 시각에서는 과연 이게 지금 공정하게 되겠느냐 그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인터뷰를 했고 본인이 아는 한 여러 가지 안세영 선수와 관련해서 여러 보도가 잘못됐고 안세영 선수가 오해가 있거나 진실을 다르게 얘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장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조사의 구성이니까요. 그거 좀 더 기다려보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뭐 전사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가장 최근에 배드민턴 협회 측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가 대표팀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것도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그 앞뒤로 추가로 연락하신 건 없으세요? 예, 없고. 어쨌든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좀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회장님으로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문체부에서도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그 배드민턴 협회를 비롯한 전체 그 단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죠. 모든 협회가 다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개인 스폰서십을 계약하려 했고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배드민턴 협회 얘기. 안세영 선수는 본인 실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다. 그건 특혜가 아니다. 정당한 요구다. 뭐 이런 거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스폰서십 말고도요. 구장 차장님. 네. 사실 트레이너 문제는 그 해당 트레이너가 뭔가 진솔하게 좀 더 명명백백하게 조사에 응해야 되니까 트레이너 얘기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특히 앞으로 얘기 나올 게 안세영 선수가 이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개인 자격이 출전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좀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현행 법에 따르면 개인 자격으로는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국가대표라고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이 체육단체인 배드민턴 협회를 통해서 이 출전 자격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만 27세가 되는 앞으로 5년 동안은 협회를 떠나서 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배드민턴 선수로는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안세영 선수와 협회 간에 이 뭐 불거진 갈등이 어떻게 잘 봉합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허주현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겠죠. 안세영 선수도 어제 사실은 본인 SNS에 사과 글을 써서 본인이 어찌됐건 금메달을 딴 직후에 올림픽 기간 내에 협회를 향한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피땀을 흘린 선수들에게 뭐 해일처럼 이런 부분이 비춰지는 것에 안타깝다. 이런 사과문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동시에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세영 선수도 지금 협회 측과의 조율을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기흥 회장이 얘기하기로는 안세영 선수가 묵묵부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세한 저간의 사정은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세영 선수도 본인의 입장을 좀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 트레이너와의 계약 문제는 조금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레이너가 재계약 두 달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세영 선수도 이 한 트레이너와 같이 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그 IOC 규정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규정들을 좀 살펴봤는데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만약에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승인을 해서 추천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 이게 대한올림픽협회에서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는 데는 사실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규정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IOC 규정 때문에 우리가 다 풀어준다고 해도 막혀서 못 나간다. 이 부분은 조금 팩트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 IOC 사실상 불가하다. 양측의 입장이 조사도 좀 해보고 앞으로 글쎄 지금 양측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세영 선수 측과 협회 측의 얘기 대한체육회가 잘 조율을 해야 될 텐데 어제 안세영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과를 하긴 했어요. 다른 선수들에게.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가장 죄송하고 축하와 영광을 누려야 할 순간이 해일처럼 모든 걸 덮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올림픽 끝난 뒤에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일단 그러니까 올림픽 끝난 뒤에 분명히 안세영 선수가 어떤 얘기를 추가로 할 테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2라운드 공방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구장 차장님. 그런데 안세영 선수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나 짚어볼게. 사실 그동안 안세영 선수의 협회에 대한 작심 비판 이후에 협회 측도 많이 여론의 지탄과 비판을 받은 측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거에 선수들은 비행기 이코노미 태우고 임원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 지도부는 다 비즈니스 타고 갔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아예 로데이터라고 하죠. 비행기를 어떻게 끊었는지까지 공개할 정도로 그건 아니다. 사실 이런 관계까지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기용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선수의 항공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 협회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일부는 뭐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비를 통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선수는 국비가 맞고 임직원들은 국비가 아니라 자비였다라면 자신의 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갈 때 선수 6명이 나가는데 임원이 8명이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지난 과거 국제대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아닙니다만 2018년 이 중국에서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 아니 선수보다 더 많이 임원이 그 동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비용이 국비로 지출이 됐다면 함께 동행하는 임원의 숫자를 줄이고 그 아낀 예산으로 선수단에게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협회 운영 과정에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코노미 임원들만 비즈니스 탔냐라는 논란의 핵심이 과거 선수들이 더 중요한데 임원들은 호의호식하려고 저렇게 외유처럼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는데 아예 그래서 저렇게 이번에 협회가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에 어떻게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했는지를 아예 로 데이터라고 하죠. 기초 저거를 엑셀 파일로 공개했어요. 보면 임원들은 일반석이 대부분이고요. 저기 이제 또 다른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수들은 프레스티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소속팀 지원도 있고 여기에 뭐 자비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인 부담 혹은 과거 배인 비행기 마일리지를 써서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했다는 얘기까지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이런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 다만 과거에 그 선수들 왜 이코노미 태우고 임원들만 비즈니스 탔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협회 얘기까지 반영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참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또 안세훈 선수의 또 추가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고 쉽게 식지 않고 있는 협회와 안세훈 선수 간의 이 파문 얘기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